안녕하세요. 슈퍼땅콩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이제 점점 이 따르릉 TV 채널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조금씩 많아지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2018년도 6월 7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구독자가 450 명이 넘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도 영상을 봐주시는데 구독을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요. 이 유민경 리포터에게는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올리고 있는 이 영상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시구나라는 피드백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네. 구독 버튼, 좋아요,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스피치 코칭, 그리고 또 스피치 코칭과 더불어서 마음 코칭, 내 마음 안에 어떤 에너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말을 하는 에너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뭐 아카데미나 뭐 스피치 학원에서 가르쳐 주는 이런 뭐 발음, 목소리, 물론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들 코칭하는 영상도 올려놨고 그런 것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이전에 내 안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피치와 마음을 함께 코칭하고 여러분들에게 에너지를 드리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 네, 저는 유민경 리포터입니다. 6시 내 고향, 뭐 국악 한마당, 뭐 투데이 전북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보통 뭐 생생정보통 같은 리포터들이 맛있게 먹고 뭔가 체험하고 재밌게 놀고 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 18년 정도 해왔고요. 네. 뭐 리포터, MC, 강사, 뭐 라디오 DJ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구나. 음. 이렇게 했을 때 말을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좀 깨닫고 좀 터득하고 이걸 또 책을 통해서 접목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에너지와 이런 것들을 좀 공유하고 싶어서 저는 이렇게 따르릉 TV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에게 별난 사람을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별난 사람 참 많죠. 어 벌써 내가 별나다는 표현을 쓴다는 말은 뭐냐면 사실 좋은 어감은 아니죠. 그 사람 좀 이상해. 그 사람 되게 독특해. 우리 보통 4차원이라고 많이 하죠. 그 사람 너무 별나 가지고 내 스타일은 좀 아닌 것 같아. 그렇지만 별나지만 만나야 되는 사람들인 경우인 거죠. 뭐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뭐 사회생활 안에서 이상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저 사람 왜 저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좀 싫은 사람이 당연히 있겠죠. 왜냐면 나하고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네, 그 사람도 나하고 똑같지 않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싫어하는 사람하고도 잘 지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별난 사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뭔가 그 패턴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조금 쉽게 소통하고 좀 적절하게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지만 무리 없이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 심리적인 것들을 오늘 이야기를 좀 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복합적인 많은 사람들하고 같이 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만나 보면 편안한 사람이 있고 좀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비슷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그것들이 예상이 되고 또 예상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나하고 반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같이 지내고 있을 때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과 좀 닮아 있거나 자신과 좀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는 심리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직장 내에서나 여러분들이 좀 좋아하는 사람들을 음 생각해 보면 나하고 좀 웃음 코드가 비슷하다든지 나하고 뭐 이렇게 좀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 좀 비슷한다든지 성격이 좀 비슷한다든지 나랑 좀 뭐 취미가 비슷하다든지 뭐 이런 알게 모르게 나하고 좀 비슷한 것들을 나하고 좀 닮아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네 그와 반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걸 또 역으로 생각해 보잖아요. 상대방도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주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웃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 좀 저는 그냥 밝고 잘 웃는 사람들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부정적이고 불평불만이 많고 막 사람에 대해서 이제 좀 험담을 하거나 좀 그런 사람들? 네. 좀 은연중에 저는 그런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네 그런 결론에 저는 네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어 나하고 좀 닮아 있거나 비슷한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근접성의 요인을 따져 봤을 때 나하고 좀 비슷한 거리 나하고 좀 가까이 지내는 사람 같은 회사 직원들이어도 나랑 같이 좀 비슷한 거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하고 쉽게 또 금방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요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실험을 해 봤는데 3년 동안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어찌 됐든 내가 101 호에 살고 있다면 102 호, 103 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훨씬 더 그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그리고 졸업을 하기 전에도 107 호, 108 호, 110 호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친해지기가 쉽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실험이 있었습니다. 좀 신기하지만 그럴 것 같지요. 그래서 근접성 여러분들도 그 사람하고 좀 친해지고 싶다. 그 사람이 나를 좀 좋아하게 하고 싶다 하면 그 사람과의 좀 거리를 늘 좀 가깝게 만드는 게 좋은 방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심리적인 요인에 따라서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좀 싫어하게 될 수도 있다는 그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별난 사람을 대하는 방법 첫 번째 두둥. 두둥. 자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어요.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진짜 이거 저는 제가 음 중학교 3 학년 때 진짜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진짜 입만 열면 잘난 척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얘기를 하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진짜 하나 부터 열 까지 다 자기 자랑으로 하고 남이 못하는 건 다 깔아뭉개고 그래서 그 친구하고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진짜 너무 힘이 들어 가지고 중학교 3 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어떤 얘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음 뭐 반박을 하거나 뭐 하지 않고 '아 그랬구나. 아 그래 그랬구나.' 그러면서 그날 넘겼던 제 중학교 3 학년 때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심리적인 방법으로 맞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존감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인간에게 있어서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 인정받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통해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속 내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내가 뭘 잘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잘난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면 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남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남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가치를 그것을 통해서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이 아니고서는 자기의 존재감을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런데 굉장히 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어 나는 원래 난 이런 사람이야. 나는 그래. 난 이런 사람이지. 난 이렇게 이런 멋있는 사람이지. 이것을 굳이 남들에게 드러내지 않더라도 높은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내가 성과를 내고 사람들과 잘 지내고 이거에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내 자신을 내가 잘 알고 있으니까. 나다운 거를 내가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다운 것을 알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의 피드백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삶에 좀 기복이 많지 않지요. 네. 좀 힘든 게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금방 극복해내고 그게 내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잘난 척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약간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사람이어서 계속해서 외부로부터 그런 것들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정말 잘하셨네요. 네. 정말 너무 대단하신데요. 이렇게 그냥 그게 진심이 아니어도 저는 그 순간에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난히 여러분들 주위에 잘난 척을 하는 정말 별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마음에 '저 사람 왜 저래? 왜 아니 말끝마다 왜 이렇게 잘난 척이야? 왜 이렇게 자기 자랑을 많이 해?'라고 그냥 생각하기보다 '아 좋았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정말 뭐 아유 진짜 뭐 잘하셨네. 야 진짜 뭐 대단하시네요. 진짜 그런데요.' 라고 그냥 아주 가볍게 그냥 네 대꾸해 주시면 이 사람도 그냥 여러분들의 그 한마디에 굉장히 만족감을 느끼고 또 여러분들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하고도 절대 뭐 좀 거부감 있는 모습으로 지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 자체를 그냥 인정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칭찬해 주세요. 그 사람은 그걸 원하는 스타일이고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네 있는 그대로 네 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냥 대꾸해 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피드백과 네 훌륭한 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난 사람을 대하는 방법, 늘 자랑을 많이 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인정해 주는 것. 네 이거 잊지 마시고요. 또 별난 사람을 대하는 방법 두 번째 두둥. 자기 잘못과 그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와. 진짜로 있지요, 여러분. 아니 잘못했는데 그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심리학으로 보면 그냥 나름 한 가지 단어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합리화로 그냥 정말 똘똘 뭉쳐 있는 심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을 낸 것은 문제가 잘못됐기 때문이야. 어. 극적으로 얘기하자면 자기가 어떤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틀렸어. 이런 사람들은 '내가 틀린 답을 이걸 낸 거는 문제가 잘못된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 '그때는 운이 없어서 그랬어. 그때는 내가 운이 없어서 그랬어.' 근데 자기가 잘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운이 없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실패든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사람은 실수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실수로 쓰레기통을 내가 이렇게 딱 부딪혀서 쓰레기통이 넘어졌어요. 그런데 쓰레기통을 쓰러뜨리고도 "누가 여기에다가 쓰레기통을 여기다 놓은 거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도 미안해하지 않고 이런 거 드라마 보면
되게 자기밖에 모르는 이런 사람들, 이런 캐릭터의 이런 사람들이 요런 대사들 막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가 여기에 쓰레기통을 놔둔 거야!" 라고 이렇게 막 화를 내는 사람들. 그야말로 "방귀 낀 놈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네. 자기의 잘못과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불쾌한 감정을 피하려고 무의식적으로 온갖 변명을 다 늘어 놓아서 주변 사람들을 완전히 질리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자기 입맛에 맞는 이유를 들어서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합리화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심리학이나 사회복지에서 배우는 거는 이걸 그 방어 기제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와,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사회복지를 전공했는데 참 자기 합리화, 자기 방어 기제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공부했었었는데 네, 이런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가지고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거죠. 특히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또 엘리트 의식이 아주 강한 사람들, 나는 정말 뭔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야 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진짜로 엘리트는 이런 행동을 보이지 않죠. 진짜 엘리트는 이러진 않는 거죠. 그죠? 근데 어설픈 엘리트, 네, 어설프게 막 좋은 학교 나와서 잘난 척하는 사람들, 네, 어, 어설프게 돈 많은 사람들, 네, 어설프게 지위에 이렇게 어설픈 지위, 완전 낮은 것도 아니고 완전 높은 것도 아니고 아주 어설픈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런 방어 기제와 이런 합리화를 통해서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자기가 정말 엘리트처럼 보이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별난 사람들 보면 사실 조금 전라도 말로 참 꼴보기 싫거든요. 이런 사람들 있죠, 여러분 주위에. 네, 이런 사람들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신의 결점을 알면서도 일부러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내가 이거 때문에 실수한지 알아. 이거 내가 실수해서 이거 이렇게 된 건지 알아. 그런데도 자기의 결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모른 척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하고도 온갖 이유를 달아서 실패의 원인을 억압해 버립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은 남에게 지적받는 거를 엄청 싫어해요, 여러분. 남에게 지적받고 "너 왜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실수를 지적을 받거나 이런 거를 완전히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남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거를 정말 못 견뎌 하는 아주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성향들을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 사람들의 좀 잘못이나 결점을 파악했을 때는 사람들이 좀 없는 곳에서 네, 그 장소를 좀 피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주 적절하고요. 그리고 먼저는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의 먼저 그 의향을 묻고 그다음에 어 진도를 나가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분명히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실수를 했어. 근데 실수를 인정하지를 않아. 그리고 계속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열받고 너무 화가 나잖아요, 이런 별난 사람들 만났을 때. 그럴 경우에는 이 사람을 직접적으로 "당신 뭐 이렇게 이렇게 한다기보다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준 다음에 그 사람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그다음 진도를 빼는데 매우 합리적이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어떻게 해줄 거예요? 앞으로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겁니까? 이거를 어떻게 네 이거 해야 될까요?" 라고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고 결정을 하고 그다음을 좀 추진하는 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데에서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 네, 잊지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가 만약에 직장 상사인데 그 사람을 좀 지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고 순간을 쪼끔 늦추고 그다음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때는 '이런 방법으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고 어
그 방법이나 그 해법에 대해서 시간이 조금 지난 후에 그때를 돌아보면서 좀 조언하고 충고해 주는 방법이 이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지 않고 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이렇게 좀 대하는 좀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 계속 미워하고 싸우면서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직장 생활하는데 이 사람하고 싸우고 일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좀 자기 잘못과 결점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런 심리적인 합리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심리를 좀 인정을 해 주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번하고 쪼금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별난 사람을 대하는 세 번째 방법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너무 싫죠 여러분. 너무 싫어요. 이거 사실 직장 상사들 중에 진짜 많은 성향이 있죠. 아 자기가 잘못했는데 이거 막 남 탓 돌리고 그 직원들 탓하고 그 막 조직원 구성원들에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막 돌리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잖아요. 진짜 너무 싫지 않아요?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사람.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버릇이 심해지면 그 실패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악습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야 실패는 내 탓이 아니야. 야 팀에 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야 그 사람 아니었으면 이거 잘 될 수 있었어." 이렇게. 정말 억지 논리죠, 억지 논리. 전라도에서는 억지 춘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억지 춘향. 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자기 능력을 총동원해서 크고 작은 실패의 원인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는 안 좋은 면이 있는 사람인데요. 어 그렇죠. 이런 사람들 보면 저렇게 남 탓을 돌릴 저 에너지와 남 탓으로 돌릴 저 잔머리가 있으면 그 잔머리로 열심히 일이나 하지.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다른 요인을 내세워서 자기 책임을 전가하는 심리를 방어 기제 하나인 그 투사라고 하는데요. 억압된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것을 치환이라고 하는데 특히 자기보다 약한 상대에게 요 창끝을 돌리기 쉬워요. 이런 사람들은. 그죠? 남 탓을 돌리는데 뭐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한테 그러진 않죠. 어.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이 실수를 막 돌리는 거죠. 그게 이제 대상의 이제 부하 직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선생님에게 혼이 났어요. 이 불쾌해진 감정을 아무 관계없는 뭐 자기 가족에게 분풀이를 한다든지 음 뭐 직장에서 이렇게 뭐 화가 났는데 뭐 같은 부서원한테 그럴 수 없으니까 사실 방송국 내에서는 그런 게 좀 있거든요. 방송국 자기 직원들끼리는 본인 그 직원들끼리는 서로 화내고 이렇게 뭐 하기 좀 뭐 하니까 약간 어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외주나 쪼끔 쉬워 보일 수 있는 이런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상책이라고 하거든요, 심리적으로는. 실패를 남 탓으로 돌리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심리적으로 그냥 내버려 둬야 되는 상책인데 비율을 맞추려고 이런 부류의 상사에게 동조하면 진짜 부장님 확실히 그 사람 진짜 잘못인데요. 저런 엉뚱한 사람은 괜히 욕해서도 안 되고요. 대신 상대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하고 냉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어. 남 탓만 하는 사람들은 이론적 사고에 약한 편이라서 이론을 전개하면서 대화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것이 그냥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고 진짜 그 사람에 막 이러면서 괜히 남 탓을 동조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같이 욕하지 말고 그냥 그런 대화를 하거나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또 남 탓으로 돌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냥 내버려 두고 거기에 대해서 호응하지 말고 그냥 네. 음. 이 동조하지 않는 게 거기서 딱 말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음. 그렇습니다.
네. 이런 사람이 만약에 그 창끝을 나에게 돌렸다면 사실 심리적으로는 감정적으로 맞서지 말라 얘기하거든요. 사실 억울해. 화가 나. 그런데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어 창끝을 돌리는 건 사실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향을 알고 있을 거고 내가 거기에 감정적으로 사실 대해봤자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괜히 감정적으로 창끝이 나한테 왔다고 할지라도 어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감정적으로 맞설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반복이 될 경우에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일은 네 확실히 넘어가야 되겠죠. 네. 하지만 그거 인제 한 가지 가지고 크게 뭐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어찌 됐든 감정적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지 말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혹은 이 상황을 반드시 알아야 될 또 다른 직장 상사나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차근차근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시간이 흐른 뒤에 가서 네 이야기를 하는 게 매우 네 중요하다고 네 생각이 듭니다. 음. 아시겠죠? 자, 음. 자, 별난 사람을 대하는 사람 또 하나의 부류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말을 바꾸는 사람. 상황이나 기분에 따라서 자꾸 말을 바꾸는 상대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참 난감하죠. 기분이 좋을 때와 나쁠 때의 태도나 감정이 영 딴판인 사람도 있어요. 진짜 이런 사람들 진짜 와 직장 내에서 이런 사람 진짜 많지 않아요? 이런 사람을 직장 상사로 두면 정말 최악일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성격과 그 사람의 그 지금 마음 상태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그 회사 분위기가 막 좋아졌다 떨어졌다 막 얼음판을 걸었다가 이런 경우 있지요. 네. 저는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부류의 사람은 되게 그 정말 머리 회전이 빠르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떠올리거나 자신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요. 최선책을 골라서 지시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도취한 나머지 정작 그 지시에 일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이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1인 경영자 중에 이런 부류가 좀 많다고 하는데 예스맨처럼 순종적인 부하를 원하면서 한편으로는 부하가 의견을 내지 않아서 불만스러워하는 모순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한데 따라서 내가 만약에 이런 사람을 직장 상사로 이게 함께 일을 하고 있다면 순종적으로만 처신했다가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 상대를 대할 때는 무엇보다 균형 감각이 필요한데요. 상대가 기분 좋게 어느 정도 아부도 섞어가면서 논리적으로 보고를 하거나 또 제안을 하면 점수를 딸 수도 있대요. 인간에게는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없는 능력을 갖고 싶어하는 상보성의 법칙이라는 심리가 있어서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높게 평가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기분 좋게 해주면서 동시에 업무적으로 상대에게 부족한 그 논리성을 보완을 해주면 굉장히 균형적인 사람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사랑하는 부하 직원이 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별난 사람을 대하는 방법 5입니다. 왠지 모르게 그냥 싫은 사람. 이거 진짜 재밌죠. 그냥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 주변에 왠지 모르게 싫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딱히 해가 되는 사람도 아닌데 괜히 싫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럼 왠지 모르게 싫은 것은 구체적으로 상대의 어떤 면이 싫은 것일까요? 보통 상대가 왜 싫은지를 생각조차 하기 싫어서 대충 그냥 왜 싫어? 그냥 싫어. 그냥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그냥 이 사람이 싫다는 거죠.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왠지 싫다는 거죠. 사실 왠지 모를 거부감은 상대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싫은 면을 똑같이 갖고 있을 때 느끼는 거래요. 아. 곧 자기 자신의 싫은 부분을 상대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그 불편한 감정이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상대의 싫은 면을 파고들며 자신의 그 싫은 부분이 뚜렷해지기 때문에 대충 말을 얼머무리고 더 이상 생각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 기제인데요. 우선 싫은 사람의 특징을 하나에서 열까지 있는 그대로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그냥 왠지 싫은 사람이 있다면 아마 예상보다 많은 항목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중에 안 좋은 점 외에 장점이 서로 일치할 수도 있어요. 이때 상대의 장점을 인정하고 용기를 내서 마음을 열고 자기 노출을 하면 관계가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하고 비슷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장점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딱 어 장점을 여러분들이 발견을 했다면 그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살짝 노출을 해 주면서 함께 한다면 왠지 모를 그냥 싫은 사람도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와우, 와우, 와우. 야, 제가 요즘에 정말 너무 재미있는 그 써먹는 심리학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 쉽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그 스피치 코칭과 더불어서 약간 그 심리적인 코칭이 함께 될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직장 내에서 이렇게 좀 별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좀 인정하시고 그래야 내가 스트레스를 덜 받기 때문에 이런 별난 사람들과 같이 네 함께 사회생활을 하러 나갈 때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쪼끔이라도 유용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또 댓글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쪼끔 더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많은 영상들 네 계속해서 올려드릴 테니까요. 따르릉 TV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유민경 리포터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나쁜 생각 버리세요. 부정적인 생각 쓰레기통에 넣어 버리세요. 나는 이래서 안 돼. 나는 결혼해서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것 때문에 성공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여러분 다 쓰레기통에다가 버려주시고 아, 긍정적인 마인드 좀 더 발전하고 성공하고 좀 더 부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따르릉 TV와 여러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유민경 리포터는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